나는 요조라는 사람의 수기를 발견했다. 저는 부끄러움 가득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참으로 내향적인 저에게 필요한 건 익살이었습니다. 전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중학생 때 진급을 하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절 부끄러운 생애를 보내게 한 토대였죠. 전 그렇게 도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공산주의 정치회에 들어가게 되고 제 인생이 더욱 나락으로 가게 되었죠. 카페숍 직원인 유부녀 친네코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와 동반 자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살아남게 되었죠. 그렇게 방황하던 중 남편과 사별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시즈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그 여자의 정부로서 살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5살 아이의 한마디에 술만 마시며 살던 인생에 허망함을 느끼게 되었죠. 어느 날 술을 먹고 들어온 제 눈에 보였던 그녀들의 웃음에 제가 이곳에 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방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여자인 순수하게 담배를 팔던 요시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전 그녀와 혼사를 치르고 부부가 되어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닐 정도로 저희 사이는 참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교우인 호리키와 술을 마신 후 대화를 나누며 재밌는 바니어 게임을 하고 있었죠. 배가 고파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만 겁니다. 전 그 추악함에 더 이상 여자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전 독한 술을 마시러 다니게 되고 제 인생은 더욱 허공에서만 살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녀가 절 죽이기 위해 수면제를 다량으로 구매한 흔적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전 그 약을 다량으로 복용하고 3일 동안 죽은 듯 잠을 잤죠. 눈을 떠보니 제 눈앞에는 제가 제일 신뢰하는 마담이 서 계셨습니다. 전 그녀에게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 도망치게 되었고 더욱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전 더욱 건강은 악화되었고 최초의 각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적당한 약을 사러 약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어 약국의 아주머니를 보니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고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주게 되었고 전 그 진통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죠. 하나를 투여하던 전 3에서 4개로 늘게 되고 점점 약에 중독되었습니다. 마약 중독자로 살고 있던 제게 연을 끊고 살던 가족이 오게 되었고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정신병원에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전 더욱 패배자 같은 삶을 살았고 전 그렇게 27살의 나이에 40세와 같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가 들었을 때 그는 기괴한 사람이었다. 그를 알고 있는 마담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하나님처럼 좋은 사람이었어. 여러 회를 연재 중 마지막 회 발표 직전 작가가 자살하여 세간에는 유서로 적었다는 루머가 있는 인간 실격.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경로는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추천이었죠. 그러나 이 책을 그 나이대에 이해하기란 너무나도 힘든 책이었습니다.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고 암울한 이야기 속에 빠지는 느낌들이 너무나도 불쾌해서 그대로 이 책을 덮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이 책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고 전 드디어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동반 자살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작가가 자살에 목 맨 사람이냐고요?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이 작가에게도 큰 사연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는 일본에서 높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는 책의 주인공과 비슷하게 중학교를 조기 졸업한 후 고등학교로 바로 진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작가의 길을 걷게 되면서 조금은 비뚤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작가로서 동인지를 내며 살아가던 중 자신이 제일 동경하던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학업을 포기하고 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작가를 준비하며 살아가던 중 그는 자신의 친구로 인해 마르크스주의를 접하게 되고 그는 자신의 계급에 절망하게 되며 칼모틴 과다 복용으로 처음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살에 실패하게 되고 더욱 우울감이 심해지게 되죠. 그런 상태에 명문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반제국주의 학생연맹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 무렵 그는 카페 여종업원인 다나베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만 혼자 살아나게 되고 또다시 우울감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여성인 유야마를 만나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날들에 자신이 가고 싶어 하던 신문사 입사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그 무렵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진통제 중 하나인 파비날에 중독되게 됩니다. 그렇게 입원을 마치고 돌아오니 자신의 아내인 유야마가 집안 친척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실감에 빠져있던 중 그의 집안으로 인해 또 다른 여자와 혼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는 전쟁 및 마약 중독으로 인해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동반 자살로 만 38세의 나이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참 씁쓸하죠? 여기서 잠시 TMI를 알려드리자면 그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는 6월 19일로 그의 39번째 생일이었다고 하죠. 참으로 안타깝네요. 작가의 일대기를 들었으니 이제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가자면 이 책의 전반적인 느낌은 대거 침울합니다. 그가 자신의 유서를 쓴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의 삶과도 연관이 많죠. 그래서 그런지 문체는 일기를 적어둔 듯 부드러운 말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를 번역해서 단어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읽는 것에 반해될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책의 구성은 액자식 구성입니다. 나가 요조라는 사람의 수기를 발견한 서문인 외부 내용에서 요조의 인생 일대기가 적힌 수기인 내부 내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의 그에 대한 평가인 후기로 변환되면서 다시 외부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형식입니다. 책의 주제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나약함 및 인간의 추악성.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순수하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던 소년이 점점 타락해져가는 모습과 그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발악을 보면서 인간으로서의 추악성과 점점 무너져가는 그의 나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한 짓은 바로 익살이었죠. 그는 익살이 없어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추하디 추했죠. 그리고 그가 만난 여자들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리 순수하고 순결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계급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익살을 부렸고 그런 익살이 필요 없는 존재는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죠. 그래도 자신의 계급인 사람들과 융화되기 위해 그들에게 익살을 부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가 혹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고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절망 안에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이 구절이 제일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그 또한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냥 금수저가 아닌 평범하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이를 말이죠. 그래서 전 이 책이 나 그대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와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만 나누었다면 이번에는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첫 번째, 요조의 생각. 수기 자체가 그와 함께 주마등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심정을 잘 풀이해둔 느낌이 강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그의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독특한 문체. 많은 작가들이 글을 작성할 때 딱딱한 문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3인칭으로서 감정에 이입하지 못한 채 읽기 마련이죠. 그러나 인간 실격은 부드러운 문체를 사용합니다. 만약 딱딱한 문체를 사용했다면 주인공에 대한 심정을 이해하기 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즉, 부드러운 문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의 말에 더욱 공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만 있을 수 없죠. 약간의 아쉬웠던 점을 말해보자면 첫 번째, 자극적인 요소. 요조의 삶 자체가 비극 그 자체로서 읽다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요조가 참으로 안타까워 보입니다. 동반 자살 및 술과 마약 등 좋지 않은 일들을 겪은 그의 이야기가 더욱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조금은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묘사 및 침울한 느낌을 꺼려한다면 읽지 않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적.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용 자체가 참으로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서 그런지 교육적인 교훈을 얻기에는 그리 좋은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자라지 않는 청소년들이 읽으면 그의 생각에 동조되어 좋지 않는 선택을 할 것만 같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누군가입니다.
인간 실격은 요조의 픽션 같은 이야기도 적혀 있지만 여러 이야기들은 작가인 그의 스토리가 모티브되어 적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다자이의 유언장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요조의 수기를 본나가 적은 후기에서 요조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를 보고 있던 제3자 입장으로는 그는 참 좋았고 술을 마신다고 해도 그는 참으로 멋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가는 그들에게 요조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을 얻고 자신이 보기에는 참으로 무력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제3자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당신 또한 멋진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책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